자, 이제 우리 증시 투자 전략 본격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확인해봐야 되는 기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품목별 관세를 더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그 대상으로 반도체와 의약품을 언급한 건데요. 특히 의약품에 대해서 처음에는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 뒤에는 150%, 이후에는 250%까지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약사들이 미국 밖에 있는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시간을 한 1년 정도 주고 그 이후에는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라는 엄포로 해석되는데요.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분석이 많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기업들은 이미 대처 방안을 마련한 터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오늘 섹터 센티에 미칠 영향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반도체 이야기도 풀어가 보시죠. 자, 엔비디아의 경쟁 업체죠. AMD가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시간 외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EPS가 즉 주당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했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지난 분기 중국향 수출 제한이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고무적인 건 앞으로 가이던스에 대한 전망이 시장의 눈높이를 웃돌면서 시간 외에서 낙폭은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낙폭을 오히려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이 또 문제였는데 전분기 매출이 57억 6천만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58억 9천만 달러를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 외 최대 16%까지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여파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끝으로 국내 기업들 실적도 파악을 해봅니다. 자, 국내에서도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프라이즈 기업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경우에는 코스피의 상승률보다 우월한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 따르면 지금까지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방위산업 즉 방산주들이 가장 높은 컨센서스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는 건설, 조선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진한 성적으로 특히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이후 반도체 그리고 장비 업종의 이익 전망이 급격히 하락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실적 서프라이즈 종목군의 경우에는 상대 성과가 더 부각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조언입니다. 유안타증권이 남은 기간 동안 한국전력과 파마리서치, JYP-엔터, SM 끝으로 KT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6월 말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의 추정치도 상향됐고 애널리스트 간 편차도 줄어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확률이 높다라고 조언했는데요. 당장 오늘 우리가 실적을 기대했었던 기업들 줄줄이 실적이 공개됩니다. 과연 이 가운데서 우린 어떤 기업으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 중반입니다. 수요일 아침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출근하시는 분들 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과연 두 분이 보시는 시장의 키포인트는 무엇인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진격의 2차 전지,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예. 오늘 거의 메인 기업들 다 나오던데 네, 그렇죠. 어떤 쪽 주목하세요? 저는 이제 뭐 엔터 쪽하고
금융사 그리고 이제 화장품사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하고 SB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사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 그리고 그 한국금융지주가 발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2차 전지를 대표하는 에코그룹주도 발표가 있고. 제가 이제 원픽으로 놨던 이제 화장품의 APR이 오늘 발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의 수치를 잘 확인해 보시고요. 보통 예전에는 보통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로뉴스로 인식을 하고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난 다음에 살짝 윗꼬리가 달릴 때는 누군가가 차익 실현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달려들지 마시고 항상 미미한 한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추천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추세가 이탈하지 않고 거래량 많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꾸준히 갖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잘 나올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봐야 될지 그 이후의 차선책을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에 대한 힌트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얻어보겠습니다. 진격의 2차 전지 어제 네. 삼성 SDI 보고 놀랐어요. 뭐 삼성 SDI뿐 아니라 에코프로 BM도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호실적이 나오면서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셀업체 위주로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 리튬 값 반등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ESS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지금 2차 전지 섹터 상승 동력을 이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보시면은 이제 삼성 SDI 밸류체인이라고 불리는 한중 NCS, 그다음에 신흥 SSC 이러한 종목군들이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ESS 시장, 특히나 이제 중국의 고유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측면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워낙 지금 SDI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EV가 아니라 이 ESS 쪽으로의 성장 이런 것들 기대감 속에서 지금 강하게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가 탈출 기회인지 진입 기회인지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두 분마저도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잠시 뒤에 이에 대한 세부 전략도 꾸려볼게요. 자, 그럼 오늘 확인해봐야 되는 첫 번째 기사로 재료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이슈인데요. 예상은 했던 건데 의약품 관세가 최대 250%까지 부과될 수도 있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이 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은 우리는 괜찮다, 이거 뭐 실현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진짜 저렇게 할 것 같아서 네, 그쵸. 사실 걱정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지금 미국 공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미국령 지역에다가 좀 생산 기지를 거점을 마련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미국 공장 인수할 거를 찾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과연 이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핵심은 그겁니다. 미국에다가 생산기지 만들어서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럼 관세 안 매길게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트럼프의 저 엄포가 사실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뭐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시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SK 바이오팜도 타겟 중에 한 기업인데 왜 실적 기대감 가져보자라고 지난 분기부터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제 불기둥을 뿜어서 오늘 좀 더 가나 싶었는데 악재 아닌 악재로 센티는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어요. 네, 차익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뭐 여건이긴 한데 다만 이제 SK 바이오팜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빠지더라도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좀 조정이 한 번에 만회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좀 어느 정도 저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관세에 대한 노이즈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맞수로 꼽히는 AMD가 드디어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도 같이 성적을 발표했는데요. 둘 다 생각보다 지금 좀 애매한 실적이 나와서 시간외에서 상태가 안 좋아요. 엔비디아 대 AMD 진영 싸움 이제 본격화될 거니까 우리도 좀 주시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아직은 엔비디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이제 왜냐하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슈퍼컴퓨터나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AI 센터,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GPU 센서가 필요한데 지금 그거를 장악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고 사실 뭐 중국 수출 제한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H20을 판매를 못하게 수출을 못하게 막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거를 또 찾았죠 엔비디아가.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의 또 그 반도체 관련된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주요 기업들과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 또는 그 컨퍼런스 내에서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때 키노트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 AMD가 엔비디아를 대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엔비디아의 GPU 수급은 아직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중국 내에서는 지금 노이즈가 있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수출하고 있는 GPU H20에 뭐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서 거기다가 중국 내에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서 미국 정부에 또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 이런 악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엔비디아의 GPU를 수입하고 싶어하는 갖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한 1, 2년 이상 엔비디아의 독주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영향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반도체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또 올라왔고 네. 실적도 좋긴 합니다만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 약간의 조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미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작년에도 달성하지 못했던 SK 하이닉스의 목표가 25만 원을 도달하고 3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미국 증시 특히 서학개미 운동하시는 분들이 AMD나 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가격 외화에 따라서 국내 증시를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미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씩 오히려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이제 섹터 네. 중에서는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는 계속 이제 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SK 하이닉스와 그 아래에 있는 밸류체인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입장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저희 실적 옥석주 가려내러 가볼 텐데요. 어제 저희가 봤던 기업들 다 잘 갔어요. 바이오팜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도. 오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APR 그리고 SM 뭐 대거 여러 기업들이 나오거든요. SK텔레콤도 있고 카카오 그룹 안에서 뭐 네. 페이뱅크 이런 기업도 나옵니다. 혹시 어떤 기업 보고 계세요? 역시나 아까 말씀하셨던 저도 엔터 쪽. 엔터요? 네, 엔터랑 예. APR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어제 현대로템이 호실적이 나왔는데 사실 막판에 살짝 움직인 거 말고는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네.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실적이. 어.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또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건 어제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은 좀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고 시장 참여자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SM 네. 그다음에 APR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그래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또 조심해야 될 게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오면 또 충격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항상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좀 변동성이 나올 때 무리하게 좀 대응하시기보다도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워낙 APR은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만 못 나와도 또 차익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당장 오늘은 아니지만 산일전기, 일진전기 이런 중소형 전력주들도 좀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전력주들도 상당히 힘이 좋던데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아요? 괜찮을 가능성이 높을 오.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매출이 일단 크고 네. 사실 이번 실적 때 HD현대 일렉트릭이 약간 조금 주춤했잖아요. 근데 효성중공업은 굉장히 맞아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산일전기도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은 굉장히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예상보다 좀 잘 나오고 하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그거보다 못 나왔을 때 HD 현대일렉트릭처럼 그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안 했던 기업들이 잘 나오는 건 급등하는 건 약간의 국룰인데 예상했던 기업들이 잘 나왔을 때 어떤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가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같이 세워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섹터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섹터는요.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입니다. 먼저 바이오. SK 바이오팜 또 말씀 다 해주셨던 바가 있지만 어제 저희가 마운자로 출시 관련해서도 얘기를 살펴봤어요. 근데 블루엠텍이 또 예상치 못하게 마운자로까지 유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뿐만 아니라 리가캠이나 ABL 전체적으로 다 좋았는데 우리가 바이오 안에서 실적 소프트에 급등한 기업을 계속 볼까요? 아니면 좀 뭔가 비관적으로 넘어가 보는 게 나을까요? 전체적으로 양쪽 다 사이즈를 다 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제 어제는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뭐 150%, 250% 관세 그쵸.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약바이오 쪽의 악재들은 이미 다 한 2, 3개월 전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중요한 거는 어제 대표적인 종목이 SK 바이오팜이었는데 실적 공시를 이제 확정치가 아니고 잠정치입니다. 잠정치는 이제 며칠 있다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실적이 잠정치가 나왔는데 이게 숫자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확정치고 나오고 며칠 있다가 나온 다음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1%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137%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어제 탄력적으로 급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시그널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보통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실적이 잠정치가 좋게 나왔다가 안 좋게 나온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실적 잠정치를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며칠 전에 그리고 한 뭐 3일 내지 일주일 정도 있다가 실적 확정치가 나오는데 오히려 더 좋은 수치가 많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잠정치 발표 이후 확정치까지 최소 3일 내지 많게는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주가 변동폭을 보시면 되는데 어제 SK바이오폼을 보니까 20%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가 약간 생기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92%로 장을 마감했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과 차트의 모습인데요. 어제 약간 윗꼬리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있겠죠. 그래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벌써 여러분들에게 한두 달 전부터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실적이 좋습니다. 당연히 실적이 좋은데 거기다가 뭐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관세 영향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 내가 아닌 미국 영에 있는 곳에 공장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전일 대비, 그러니까 어제 급등하면서 거래량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425만 8,200주가 거래됐는데 그 전거래일이 17만 4,100주였습니다. 무려 거래량이 2,600% 이상 급등을 했는데 당연히 이렇게 급등했던 거는 호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한두 달 전에 바닥에 매집했던 분들은 어제 급등 나올 때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 일주일 정도 기르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놓고 트레이딩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신규 진입은 지금 이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몇 개월 달치의 고점을 보면 15만 원을 계속 못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진입은 하지 마시고 15만 원을 돌파했을 때 15만 원 돌파를 해야 매물대가 다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돌파해야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D&D 파마텍인데 어제도 말씀을 이제 다른 분이 하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5월 달이죠. 미국에서 임상 이상 바로 이제 경구용 먹는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결과가 좋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실체적인 결과, 전체적인 결과 발표는 아마 조금 있으면 발표가 될 건데 이 발표 이슈하고 이제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라이센스 아웃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D&D 파마텍도 지금 주가 급등했다가 약간 이제 쌍봉 모습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이런 종목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치료제를 유통하고 있는 기업들 몇 개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SK바이오팜은 신규 진입이냐 보유자냐 따라서 조금 다른 전략을 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에 맞서는 섹터는 2차
전지였습니다. 예. 증권가에선 2차 전지 9월까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탈출입니까? 아니면 진입 기회입니까? 탈출은 아닌 것 같고 정말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아. 근데 이제 새로 진입할 만한 그런 상황이다. 오, 근데 이제 기존, 갖고 그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비중 확대를 하실 여유가 지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은 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EV 쪽이 아니라 결국엔 ESS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중국산 ESS 배터리가 40% 정도 관세인데 이게 내년까지 지금 58%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셀업체들이 이쪽에 ESS용 배터리를 납품하는데 반사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보시면 LG엔솔 6조짜리 수주도 LFP ESS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ESS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미국의 스텔란티스랑 지금 합작한 스타플러스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ESS용 NCA 배터리, 그러니까 3원 개 배터리를 활용한 ESS를 지금 올해 10월부터 지금 생산 시작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LFP 기술을 내재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결국에는 미국에서 생산량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냐가 결국에는 반사익을 받냐 못 받냐로 나눠질 것 같기 때문에 사실 국내 셀 3사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미 집중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SDI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 전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미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을 자극시키고 있고요. 또 수급적으로도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여기서 이게 이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또 맨날 또 올라왔다가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과거에 EV에 대한 부분들로 좀 올라왔다면은 제가 부정 의견을 드렸겠고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2차 전지는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ESS 쪽에 대한 부분들 이쪽은 새롭게 또 성장할 수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라던가 전고체 배터리까지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SS 관련한 사업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근데 보니까 어제 에코프로 BM도 ESS 쪽이 좀 괜찮아서 시장이 환호한 것 같은데 오늘 에코프로 머티가 실적을 내놓거든요. 네. 이 기업도 같이 기대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아마 수급이 어디냐에 따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어제처럼 2차 전지 쪽이 세다. 그러면은 조금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수급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쪽이 이탈될 때 만약에 좋은 실적이 나와도 약간 힘이 다소 부족한 감이 없을 수 없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마냥 긍정적으로 보시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V가 아니라 ESS 쪽은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랑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의 포인트는 캐즘의 회복이라기보다는 ESS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기업을 중심으로 보자라는 기준점을 얻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섹터 넘어가 볼게요. 조선기자재와 화장품. 드디어 APR 실적 발표 디데이입니다. 달바, 파마리서치 전부 다 실적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고 있는데 이들을 발표 이후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좀 고민이 돼요. 네, 우선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APR은 오늘 달바 글로벌은 8월 8일 날 이제 목요일 날 발표가 나오죠. APR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예상을 하셨겠지만 오래전부터 이제 APR 말씀드렸는데 예상이 전년 대비 한 매출이 한 85%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1% 정도 상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이 최대죠. 앞으로 제가 보기에 화장품 업종군들은 보통 이제 여름이 피크이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계속 최대 실적을 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관세 영향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화장품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관세 영향은 적고 제한적이었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지금 탄탄한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APR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매출 기준을 따져보면 전체 매출의 72%가 수출입니다. 거기다 일본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 동력을 구상을 해서 지금 새로운 모멘텀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달바 글로벌은 8월 8일 목요일날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 달바도 매출이 한 91%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126% 정도, 운영 수익은 이게 28%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달바가 다른 그 화장품하고 좀 다른 게,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여성분들은 겨울에는 미스트를 많이 사용하고 여름에는 선블락 제품, 선케어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특이하게 달바는 이 미스트하고 선블락 제품을 2+1으로 껴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매출이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북미 쪽에서 프리미엄 화장품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의 브랜드로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지역별 니즈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2, 4분기 때도 실적이 분기 실적의 최대 실적이 나올 텐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세론 뉴스로 작용하면서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윗꼬리를 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신규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실적이 좋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터질 텐데, 문제는 윗꼬리가 달리지 않은 상태면은 신규 진입도 가능합니다만, 윗꼬리가 달렸다는 이슈는 단기적으로 이미 달바는 상장하고 난 이후에 조정했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매수해서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조정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게 좋겠고, 만약 윗꼬리가 달리지 않는다면 신규 진입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APR도 똑같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거래량하고 윗꼬리가 달리냐 안 달리냐의 추이를 잘 보시고, 윗꼬리가 달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더 신규 진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꼭 중점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기 바랍니다. 윗꼬리와 거래량이라는 힌트 얻어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끝으론 조선입니다. 이제 대형 선사에서 중소형 선사, 끝으로 기자재까지 낙수효과가 진짜 되고 있어요. 네. 본격화되는 겁니까? 뭐 기자재 당분간 계속 좋은 흐름 나올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세진중공업부터 시작해서 LNG 관련된 기자재 쪽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 한국과 미국의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북극 항로 개척, 그다음에 세빙선에 대한 모멘텀,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이 에너지 정책이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화석연료 개발, 그 다음에 LNG 선박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IMO라는 국제 회사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사실 배가 운항할 때 이런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되지 않은 배는 이제 운항할 수 없게끔에 대한 조항도 지금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지금 그렇게 적용하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면서 조선 기자재 쪽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까지 이제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기자재 가운데 보시는 기업이 있습니까? 뭐 지금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사실 뭐 탁 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만약에 저는 지금 LNG 같은 경우는 동성화인텍, 그다음에 한국카본, 이 두 종목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만약에 이 LNG 선박에 대한 모멘텀이 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이 본행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카본이라던가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데카하우스라던가 LPG 탱크 이런 것들은 역시나 데카하우스는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이제 중국 선박들을 좀 수요를 가져올 수 있다, 또 미국과의 협력으로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조성이 된다 그러면은 역시나 좀 이 선사들 쪽 움직임도 좋겠지만 그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확실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자재 기업들 위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선사들 대비해서 아직 시세가 덜 나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카본은 두 분 다 공통되네요. 한번 체크해 보시기 추가적으로 하나 드리면요. 바랍니다. 엔진 쪽은 중국 애들이 못 만듭니다. 특히 친환경 엔진은. 그래서 한화 엔진하고 HD 현대 마린 엔진 두 기업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대기업을 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룡전기, 한라 IMS, 재룡전기요. 오랜만에 갖고 나왔는데요. 미국 변압기 쪽이 굉장히 지금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 연인하고 트럼프 지시로 인해서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을 하고 있죠. 이미 올 초부터 1분기부터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주잔고 같은 경우는 1, 4분기 때 3,052억인가 됐고 6월 말에 2, 4분기 때도 2,900억이 넘어서 거의 꾸준하게 3천억대를 수주잔고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기다가 2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까지 여름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봄하고 가을이 없죠. 여름, 엄청 더운 여름. 겨울, 추운 겨울 이렇게 나누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전 세계 글로벌의 변압기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재룡전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이 지금 제가 이제 원픽은 효성중공업이었죠. 맨날 지금 황제주로 등극해서 130만 원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재룡전기는 그동안에 옆으로 횡보를 많이 하고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룡전기 같은 기업들도 지금은 볼 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력주 안에서는 재룡전기가 약간은 바닥권에 있었던 바닥권에 걸로 있습니다. 기억을 하는데 이 기업마저도 좋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한라 IMS는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일단 뭐 사실 이거 좀 생소하실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지금 최근에 이와 비슷한 테마로 인해서 NK라는 종목이 상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IMO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제회사기구가 지금 탄소 배출이라던가 약간 선박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시키면서 이쪽이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라 IMS는 광양에 도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노후화된 선박들이 많이 있고 중고 선박들이 거래가 지금 신조 성과보다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기존에 있던 배들이 친환경 배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 친환경 배라는 게 사실은 이 IMO의 규제에 맞는 그런 장치들을 다는 건데 사실 배 선박의 구조상 뭐 배관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후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이 친환경 연료 채택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같은 이러한 설치에 대한 의무화 때문에 그럼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라던가 계측 제어, 가스 감지 시스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광양에 도크가 있죠. 그럼 거기에 이제 정박을 해서 수리를 맡기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처리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점은 이러한 쪽에 있는 기업 중에 이렇게 도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드물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두 분 모두 좀 색다른 종목을 들고 와셔서 궁금한데요. 오늘 중심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주호 본부장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